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경남에서도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전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태극기의 변천 과정, 또 일제 강제 동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오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방이 되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총독부 앞에서 연합군을 환영하는 서울 시민들. 부산 광복동에서도 해방의 기쁨에 겨워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합니다.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역동의 역사 속 태극기 변천사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것이 어떤 애국의 전부가 아니라 평상시에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어떤 태극기를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1907년 순종 즉위식 태극기부터 국권 광탈 뒤 일제가 태극 문양을 없앤 엽서 사진까지 다양한 태극기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태극 문양 호석에서 19세기 말 태극기가 그려진 가통까지 태극기는 우리의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의 역사와 변천을 알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징용 등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의 처절한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도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강제동원 자료와 새로 수집한 유물도 전시합니다. 군함도로 요즘 유명한 노무동원이나 그다음에 가미카제로 유명한 군인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짚고자. 이번 전시회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수노조인 경남 사업장 곳곳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탈퇴를 압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주장에 노동부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이른바 면벽 근무를 시킨 두산모트롤. 이번에는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노조 조합원들만 추가 수당을 받는 잔업과 특근에서 제외됐고 한 조합원은 최근 10달 사이 5차례나 부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중간 관리자가 조합원을 불러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잔업특근 야근을 못하면 기본 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직자 30명 가운데 특정 노조 조합원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두산모트롤 측은 보직자들이 스스로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바꾼 것이라며 특정 노조 압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특정 노조 탈퇴 종용이 인정된다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한화테크인. 현재도 사측이 특근 배제와 잦은 업무 변경 등으로 특정 노조를 압박해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거나 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 특정 노조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러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 노조 차별 논란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밀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8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남편과 세 자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개 보험회사의 63개 보험에 가입하고 120차례에 걸쳐 1,9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일당 보험에 집중 가입하면서 한 달 보험료만 최고 460만 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한 병원의 주차타워에서 32살 김 모 씨가 11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주차타워 관련 기술자로 고장 신고를 받고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거창에서 2개의 연극제가 열리면서 29년의 전통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관객도 줄고 미숙한 행사 진행으로 원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이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처음 치른 거창한 여름연극제. 수승대를 찾은 피서객이 줄어들면서 관람객도 크게 줄고 관객을 빗속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미숙한 행사 진행으로 원성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던 예년의 명성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처음 이게 그 연극제를 개최하다 보니 진행상에 약간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고 수승대 관광지를 찾는 그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그 관람 인원이 좀 적었었습니다. 거창 연극학교에서 최소 규모로 치러진 29년 전통의 거창 국제연극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힘이 분산되니까 관객들이 아주 이렇게 기대를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작품, 여러 가지 축제의 어떤 그 퀄리티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죠. 둘로 쪼개지는 파행에 거창 지역민들의 원성도 큽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연극제 관람객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이 연극제에 굉장히 지금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거죠. 그다음에 실제 연극제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끈끝내 두 개의 연극제를 강행한 거창군은 폐막하자마자 범국민협의기구인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전문가와 민간 차원의 아이디어를 수혈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진흥회 측도 내년 30도를 맞는 거창 국제연극제와 군 발전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시시각각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플랫폼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증기 기관차가 오가며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근대 유럽의 기차역.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던 플랫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이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필요한 사람과 승용차 운전자를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는 세계 630여 도시로 확산됐고 기업 가치는 4년 만에 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And so the big question for us was, would it work? Could you have a cheaper ride, cheap enough, that people would be willing to share it? 위기의 제조업을 고도화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울산시가 중장기 정책 개발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새 플랫폼을 짜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산업 경제 분야 신산업과 정책을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지능형 미래자동차와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들어갈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할 산학융합형 하이테크 타운도 계획 설계를 마치고 본격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주도의 가불관계와 낡은 규제는 여전히 혁파할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혁명이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울산시의 전략에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최고 50mm 정도의 비를 더 뿌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더위는 주춤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분마저 들겠고요. 낮 최고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경남지방은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경남지방은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이 30도로 어제보다는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합천과 산청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창 25도, 사천이 29도로 모두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서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낮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리그 챌린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남FC가 어제 원정 경기에서 홈팀 성남FC를 3대1로 완파했습니다. 경남FC는 전반 19분과 후반 14분 정원진의 연속골에 이어 후반 41분 백이종이 쐐기골을 넣어 성남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4연승에 성공한 경남FC는 2위 부산 아이파크와 격차를 11점으로 벌였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의 가야 관련 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연구위원은 경남에서는 김해 가야문화축제, 함안 아라문화제, 고성 소가야문화제, 합천 대야문화제, 창녕 비사벌문화제 5개 가야 관련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이를 통합해 가야 대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 위원은 통합축제가 가야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18개 초, 중, 고등학교와 주차장 개방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학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주차장 754면을 새로 확보했고 해당 학교의 방범용 CCTV 설치와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경찰청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농어촌 마을 지역을 돌며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홍보 방송을 벌이고 노인정 등 어르신 집결 지역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벌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 65살이 넘는 노인이 보행 사망자의 61.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가 중소기업의 법률과 노무 업무 등을 지원하는 경남 이노비즈 전문위원단을 발족했습니다. 경남 이노비즈 전문위원단은 법률, 노무, 세무, 관세, 특허 분야 등 8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의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는 경남의 1,2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